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교TV 시사토론 터놓고 얘기합시다의 박성명입니다. 오늘로서 대통령 선거가 꼭 50일 남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의 독주 체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 지지율이 무려 50%가 지금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명박 후보의 독주 체제를 꺾기에는 역부족이다는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 쪽 얘기는 또 좀 다르죠. 이명박 후보의 여러 가지 의혹들의 사실이 밝혀지고 나면은 또 여론도 판세도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법여건의 이른바 후보 단일화까지 성사가 되고 나면은 이길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교TV 시사토론 터놓고 얘기합시다. 오늘은 이명박 후보의 완성이냐 아니면은 대통합민주신당을 비롯한 법여건의 신성이냐 이 문제를 놓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패널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 계신 분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최재천 대변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최재천입니다. 네. 이번에 제 오른쪽에 있는 한나라당의 박형준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따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제 왼쪽에 있는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이십니다. 박상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다음에 제 오른쪽에 인제대 언론정착부의 김창룡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은 각 정당의 대변인입니다. 말 그대로 가장 말들을 잘하시는 담론이 가장 강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색적인 비난이라든지 또는 상대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이런 표현을 좀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불교TV는 논쟁은 뜨겁게 하는 건 좋아하는데 싸우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그때 따로 질문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선 대변인님. 예. 정동영 후보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긴 진통 끝에 제1당의 후보를 만들어냈는데 예. 아직도 국민 지지율이 20% 안팎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맨 처음에 2.9%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대로는 21까지 가고 있는데 이건 차츰차츰 국민들께서 정 후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저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박 대변인께서 이명박 후보께서 지지를 얻는 이유에 대해 잘 설명 주셨는데 한나라당이 갖는 그리고 이명박 후보가 갖는 그 반사적인 효과가 결국은 저희들은 노력에 의해서 다시 저희들 지지로 되돌아오려는 저희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여정부와 구열린우리당 실정이 준 민심 위반의 효과가 사실은 엄청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범민주개혁 세력이 저희들에 대한 본질적인 지지를 아직까지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일 후보가 되고 뚜벅뚜벅 다시금 저희들의 성향과 가치관에 맞는 정책과 원칙들을 실천해 나간다면 다가오는 대선에는 반드시 다시 저희들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고 또 저희들만 지금 단일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으로서 예측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한나라당도 또다시 분열의 길을 재촉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또다시 어느 순간에는 이를테면 이명박 후보와 가까운 시일 내에 이회창 후보 간에 그런 분열 또는 단일화 여러 가능성들이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번 선거 결론을 내리기는 대단히 어렵다. 예. 이런 말씀까지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법여권에서는 오죽했으면 단일화에 하나의 승부수를 띄울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또 반대쪽에서는 자꾸 그런 단일화가 예전처럼 그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비판이거든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대 정당으로서 저 정도 비판은 당연한 거고 감수해야죠. 그렇지만 역으로 그러기에 단일화가 필요한 겁니다. 이를테면 전혀 이질적인 집단이 단일화하는 것, 선거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 단일화는 도리어 정략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굳이 분열될 이유가 없는 집단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다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시기에 꿈꾸는 단일화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역으로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정당이 때로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끊임없이 변혁을 하고 잘못해서는 끊임없이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진화 과정입니다. 그러면 한나라당은 여전히 민주공화당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때로는 공화당으로, 때로는 민정당으로, 때로는 신한국당으로, 때로는 한나라당으로, 때로는 박근혜 대표가 독립해서 독자적인 정당을 가졌다가 때로는 합류했고 그러면서 경선을 하고 이런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반성은 딱 던져버리고 상대 정당의 잘못만
마치 커다란 들보처럼 따지는 건 저는 또 한 번 이건 잘못된 처사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도 지금 대통합 민주신당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동영 후보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관계가 가까워지면 도움이 될 것이다. 아니다. 독배를 마시는 거다. 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정동영 후보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좀 관계가 좋아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이렇겠죠. 이번 대선이 과거 문책형 투표가 되기 위해서는 정동영 후보와 노무현 대통령의 관계가 일치되기를 바라겠죠. 그렇지만 역으로 저희들 입장에선 또 이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양자적인 측면이 있는 거니까. 미래지향적인 투표 행태로 좀 끌고 갑시다. 그랬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그 딜레마처럼 네. 때로는 약이 될 수도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비로소 우리 사회가 민주정부를 꾸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주정부 2기의 터널을 지나오고 있고 이제 민주정부 3기를 꾸려야 되는데 그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가지고 있던 여러 공과들 공은 키워나가되 과는 고쳐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정권을 계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도 때로는 약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과가 있을 수 있고 노무현 대통령도 때로는 과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저희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재선 대변인님. 이어서 곧바로 말씀드리죠. 전적으로 김창룡 교수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재미없다는 얘기도 동일하시나요? 동의합니다. 예. 재미없죠. 국민들 보기에 재미도 없고 그다음에 언론들은 일종의 경마경주하듯 그런 게임 이런 중계에 그치는 측면이 있고 또 이제 굳이 반성하자면 일단 저희 진영의 신뢰도가 극도로 추락해 있기 때문에 뒤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정책을 가지고 외치고 사람을 가지고 외치고 저희들 잘해보겠다 그래도 아직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뭐 속된 표현으로 집 나간 집토끼들이 아직까지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 점에서 참으로 저희들이 부끄러운 거고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정당 정치의 위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작년 서울시장 선거 때 전혀 정당 정치로부터 사실상 자유롭게 나가 있던 후보가 막바지에 들어와서 열린우리당 후보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한나라당 후보가 되고 그 두 분이 싸워서 결과적으로 더 정치색이 약한 분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또 다른 능력적인 평가도 있었을 겁니다만 정당이 가지고 있는 매개적 기능, 인물 추천 기능, 정책을 추진하는 기능들이 지금 극도로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위상 자체가 대행정부에 비춰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의회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나 검찰이나 대법원이나 때로는 경찰의 신세를 져버립니다. 그러는 사이에 상권 분립의 한 축으로서 의회 위상은 완전히 떨어져 버리고 대행정부 관계나 대사법부 관계에서 가장 말단 기관으로 철학해버리는 거예요. 타락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스스로 초래한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를 정치권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지나친 양극화가 심화로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극도 불신감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고 거기에 이제 언론 환경까지 겹치는 바람에 결국은 심각한 그런 정책과 선거 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 교수님 지적은 저는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재천 대변인님, 이번 대통령 선거 지금 대통합 민주신당의 대변인으로서 볼 때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한나라당 이 후보의 장점이 있죠. 변화와 그다음에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선점을 이 후보가 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지나치게 인물 중심의 선거, 정당 정치가 사실상 소외되고 있는 선거는 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약점들이 노정되고 확인되었을 때 곧바로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를 상대로 이토록 검증이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만큼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이 수많은 약점들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거법 위반에서부터 위증교사나 스스로 시인한 위장 전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번 금융 사기 사건 그런 여러 가지 관련 의혹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여느 대통령 후보도 이 정도 의혹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번 대선 정부 큰 특징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결국은 가치관의 커다란 충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미래를 지향하는 차별 없는 성장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입장이고 그러면서 가족의 행복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여전히 성장 담론 위주의 경쟁만을 지나치게 중요시하는 일종의 정글식의 자본주의를 추구한다. 이런 점에서 양 정당의 커다란 정책적 차이, 이념적 차이가 존재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